자, 통계의 시작이고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여기 없는 내용이긴 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통계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어야 되는 배경 지식들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준우야, 네. 통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언제요? 여러분들 뭐 최근에도 많이 들어왔지 뭐. 연예인들 통계, 세금 통계 자료 보면 뭐 누군가 뭐 200억 체납했다 뭐 이런 거 보잖아요. 그잖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통계라고 하는 건 그냥 고3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능에 나오니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겠지. 근데 그런 거 빼고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통계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배우고 등장하게 된 건 다른 거 없어요. 대치쿠 및 남학생 인기투표. 이호준. 박준우. 거의 뭐 박빙이네요. 거기에 표가 너무 적어서 여기에 무효표랑 그냥 적은 표수 나영주 거를 같이 묶어서 여기다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아, 대치쿠 및 남학생 중에서는 효준이랑 준우가 그래도 좀 인기가 압도적이구나. 아, 인기 졸라 없구나. 뭐 이런 뭔가 이런 정보 제공이 빡 오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통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 통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자료나 정보들을 제공을 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전체 대치쿠 및 40표 중에 한 19표를 뭐 효준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지만, 보다 강렬하게 딱 전달하고 싶으면 나영준은 진짜 인기 개없네 이렇게 빡 이런 식으로 좀 주고 싶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즉 정리하면 통계는요,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자료를 제공했을 때 이게 좀 보기 불편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공을 했을 때 그게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게 이 통계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3월 교육청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보통 드는 예시예요. 3월 교육청이 이제 조만간 치러져요. 이건 그냥 가상이니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효준이가 있어요. 가상이니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알겠지? 세훈이가 있어요. 형땡이가 있어요. 행땡이라 하자. 행땡이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랬을 때 국어가 있고요, 수학이 있고요, 영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효준이라는 친구는 국어가 100점이에요. 수학이 90점이에요. 영어가 그래도 딱 80점 찍어서 이제 2로 들어왔어요. 세윤이는 수학이, 국어가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국어가 100이었어요. 영어가 100이었어요. 수학이 70이었다 쳐요. 괜찮으시죠?
나영준은 아이고 행땡은 행땡은 아이고 행땡은 90 이를 딱 치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원래 좀 더 극단적으로 가는데 그냥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 명에 대해서 딱 보면 국어는 효진이랑 세윤이가 잘하네. 근데 둘 다 100이라고? 근데 세윤이가 100? 시험이 졸라 쉬웠나 본데? 뭐 이런 판단이라든지 수학은 효준이 오 에? 씨발 뺏겼네 라든지 이래요. 영어는 효준이가 좀 분발해야겠네 뭐 이런 비교 분석들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3명만 조사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게 한 학교 입장으로만 보면 애들이 보통 전교생이 한 300명 되잖아. 그럼 학교 담임쌤이라든지 학교 교장쌤이 이 300명을 쫙 가만히 있어보자 누가 제일 잘했노 뭐 이렇게 보면 졸라 불편할 거 아니에요. 딱 봐도 그지?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국어 따로 보고 막 수학 따로 보고 이러면 귀찮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전반적인 점수 현황을 대표하는 값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우냐면 대표값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총 몇 개 배우죠? 3개를 배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 최빈값. 어떤 자료들이 나열됐을 때 가운데 있는 값, 중앙값. 다행히 2개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고3 때 익숙한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들의 각각의 상황을 일일이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개념이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평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어요. 여기까지 세윤이 괜찮아? 예. 근데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효준이 다 다음에 270 3으로 나누면 평균 얼마? 90 세윤이도 얼마? 90 행주도 얼마? 90 여기서 평균의 단점이 좀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내가 이들의 성적들을 다 숨겨요. 이들의 성적들이 다 숨겨. 그리고 그냥 으태쌤께 가져가서 쌤 효준이도 90, 세윤이도 90, 행주도 90입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내부 사정을 모를 때는 얘네들의 실력이 비슷하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막상 까보면 효준이랑 세윤이는 국어를 압도적으로 잘했던 상황이고 세윤이는 영어도 압도적으로 잘했지만 수학이 인간이 아니라서 뭐 예를 들어 평균이 90이 나온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상황들을 평균이 보여줘 못 보여줘? 못 보여주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네가 평균이 90이기는 한데 도대체 평균과 이 점수들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나였었길래 얘네가 평균이 90이 됐을까가 궁금했던 거야. 다시 얘네가 각각 받았던 점수들이 도대체 평균 90과 얼마나 좀 떨어져 있었길래 그런 것들이 혼합돼서 90이라는 평균이 나왔을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한 개념이 편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경아, 우리 에이스 타경의 편차가 뭐죠? 오이 맞아요. 조금만 더 다듬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 우리가 편차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 이유는 평균은 디테일한 상황을 알려주지 못하다 보니 얘네가 어떠한 과정으로 평균이 나왔을까가 궁금해서 등장한 거예요. 편차는 변수에서 평균을 뺍니다. 이걸 우리는 편차라고 해요. 쌤 변수가 뭐예요? 조사된 자료값들. 우리가 중딩 때는 저걸 별량이라고 불러요. 기억이 나신다면 안 나셔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점수들 있죠? 이게 내가 조사하는 대상들마다 점수가 다를 거 아니야. 저게 변화하는 수다라고 얘기해서 변수라고 하면 그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잘 들어. 효준이 점수 국어에서 평균 빼봐요. 편차 얼마죠? 10. 수학은 0. 영어는 마이너스 10. 평균보다 10점 많구나. 평균보다 10점 내려갔구나.
그래서 90이 나왔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는 평균이 10. 평균이래다. 편차가 10. 편차가 10. 편차가 마이너스 20. 얘는 편차가 0. 편차가 0. 편차가 0.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거지.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편차를 적었어요. 근데 세훈아 볼 수 힘드니? 괜찮아? 봐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분기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 있는 주황색 편차를 볼 바에야 여기 노란색으로 적은 원점수를 보는 게 나은 거 아니야? 편차를 보는 게 더 불편하잖아. 예를 들어 민기가 오케이 평균보다 좀 얘가 20점 낮네. 평균이 90이니까 얘는 70이었다는 소리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잖아.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편차들도 어차피 이렇게 다 쓸 바에야 자료가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원래 점수를 보는 게 나을 텐데 그러다 보니 편차도 대표하는 값이 필요했던 거야. 그럼 이 편차에 뭘 구할 거예요? 평균을 구할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답은 얼마예요? 답은 얼마예요? 어잉?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성질.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일까요? 0이 나옵니다. 걱정이네. 많이 힘들어하네. 편차의 총합은요. 자, 세훈은 얼마라고요? 0이다. 쌤, 근데 지금 예시로 든 거에서만 그렇고 원래 안 그런 거 아니에요? 봐봐. 민기야 봐봐. 자, 우리 반 애들 N명이 있어요. 우리 반 애들 N명의 점수들을 다 더했어. 수학 점수라고 칩시다. 그리고 N으로 나눴어. 그럼 이게 우리 반 애들 점수들의 평균이죠. 이걸 내가 잠시 M이라고 합시다. 편차라는 게 뭐라고? 우리 반 애들 점수에서 평균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편차야. 자, 우리 반 애들 점수에서 평균 빼요. 땡땡땡땡땡땡. 우리 반 애들 점수에서 평균 빼요. 요렇게. 그러면 A1, A2, A3 해서 AN까지 다 더한 건 N 곱하기 M인 거 되죠? 근데 뒤쪽에 얘들아 빼기 M, 빼기 M, 빼기 M, 빼기 M이 몇 번 나와? N번. 빼기 NM. 그래서 몇 나오는 거예요? 0.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평균과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데가 궁금해서 편차들을 조사했는데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나오는 뭔가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편차가 다 더했을 때 무조건 0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얘가 평균보다 10점 낮은데 어찌됐건 10점 차이 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좀 무시하고 어찌됐건 평균과 10점 차이 난다라는 그 사실만 갖고 오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는 절대값을 취해주면 돼. 또 하나는 제곱을 해주면 돼. 근데 우리가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제곱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 때 소위 산포도라고 하는 분산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분산의 정의는 편차 그냥 다 더하면 0이길래 이것들을 제곱할 거고요. 그 제곱한 거에 평균을 분산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훈아 제곱하면 0, 100 100, 400, 100 0, 0, 0이겠지? 자 그럼 옆에다 이제 분산 적자. 그 분산이 효준이는 얼마 나와? 세훈아 3분의 200. 자 세훈이는 얼마 나와? 200. 행준은 얼마 나와? 0. 여기까지 괜찮아요? 준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잘 들어 얘들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쌤한테 이렇게 두 개만 정보가 간 거야. 쌤! 세 개가 두 개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 그닥 효율적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시를 세 개로 든 거지. 여러분들이 보는 과목의 시험이 예를 들어 20개였으면 20개가 두 개로 바뀌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정돈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잘 봐. 효준이와 세윤이와 행주의 평균은 똑같네. 오케이. 그럼 얘네들의 총점이 똑같네. 그런데 행주는 분산이 얼마예요? 그냥 되게 작았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얘들아. 그럼 분산이 뭐라고 주네요? 편차 제곱한 거의 평균. 근데 행주가 분산이 작았다고? 그럼 편차를 제곱해서 더한 것들이 작았다라는 거네. 편차 제곱이 작았다라는 거네. 편차가 작았다라는 거네. 평균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네. 아, 행주는 90점 근방의 점수들만 다 받았구나.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겠다라는 거지. 이 정도를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라고. 괜찮아요? 그 다음 세윤이는 평균이 90인데 편차가 행주보다 200점이나 더 커요. 미안, 분산이. 그 말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 큰 거야? 편차 제곱이 큰 거야? 편차가 큰 거겠지? 아, 세윤이는 어떤 과목 조졌네. 총점이 270점이긴 한데 세윤이가 분산이 크다라는 건 한 과목을 크게 조졌네. 그리고 압도적으로 좀 잘 본 게 있네. 이 점수들의 폭이 좀 크네. 이렇게 분석을 하겠다는 거지. 그게 세윤이보다는 효준이가 조금 더 안전하게 받았네. 세윤이보다 훨씬 더 폭이 크진 않네. 이런 정도의 비교 분석을 하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산을 알고 평균을 알면 얘네가 도대체 평균과 어떻게 좀 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지금처럼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당연히는 알고 있겠지만 이 분산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써 안 써? 네, 분산을 우리가 많이 잘 안 써요. 세윤아? 괜찮아요? 이 분산을 잘 쓴다고 세윤아 잘 안 쓴다고? 네, 저 녀석은 자료 제공으로서의 약간 명분이 퇴색돼요. 왜일까는 조금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하나 더 만들어. 세윤아, 세윤이 힘내라고 하나 더 만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많이 들을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하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그냥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 이런 걸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읽으면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모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분산 뭐 이런 걸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문제를 보면서 존재미라고요. 존재미라고. 그걸 먼저 겪어온 친구 아니야 우리 당연히는. 어찌됐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표준 편차는 벌써 펜 떨구면 안 돼요. 어제 서원이가 이쯤인가 울면서 잠시만요 하면서 나갔어요. 서원이가 그쯤 나갔어요. 서원이가 분산의 루트를 취한 것 같습니다. 분산의 루트를 취한 걸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해요. 가볍게 이유를 조금만 얘기하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얘들아 잠깐 쉽게 안 되겠어. 이상 친구들을 보여서 안 되겠어. 봐, 만약에 내가 지금은 얘들아 그 시험 점수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있었지. 준우 맞아?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점수가 아니라 남학생들의 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였다라고 치자. 응? 예를 들어 뭐 효준이 180, 행주 182, 준우 뭐 80kg, 아니 100, 뭐 81,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181, 뭐 이렇게. 그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준우야, 우리가 그 신장, 키를 조사할 때 주로 단위를 뭘 써요? 센티미터를 주로 쓰잖아.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얘들아. 평균 효준이 키, 세훈이 키, 행주 키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눌 거잖아. 그럼 그거의 단위는 센티미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뭐 180, 180, 뭐 190 이러면 나누기 3하면 평균 신장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편차 준우 키에서 평균 키를 빼는 거야. 단위가 뭐겠어요? 센티미터겠지. 분산 그 구한 편차를 뭐 할 거예요? 센티미터가 뭐가 돼요? 제곱이 돼요. 제곱 센티미터가 되네. 그 넓이 아니야? 남학생들의 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분산은 갑자기 여기 있습니다. 넓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단위가 안 맞아. 단위가. 그래서 그 단위를 맞추기 위한 이유로서 루트를 취하면서 루트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등장한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단위 때문이에요.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필요 없어요. 내신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 대답을 하면 칭찬을 받죠. 오, 이렇게. 근데 이러면 안 돼요. 혹시라도 쌤, 아까 전에 보니까 효준이가 대충 영어가 80점이었는데 평균이 90이니까 원래는 한 10점 정도 차이 나는 건데 분산은 그 차이 나는 걸 제곱해 버리니까 원래 한 10점 정도 차이 나는데 제곱을 해가지고 막 여기 막 200점 차이 나는 것처럼 원래보다 좀 과장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루트를 쳐서 조금 줄였어요. 쉐터프벅이에요. 그런 이유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이유는 1도 안 돼요. 너무 크기가 커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루트가 등장한 건 이유가 안 돼요. 첫 번째가 단위예요. 두 번째는 혹시 이거 알아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요점의 좌표가 x1, y1이고 요점의 좌표가 x2, y2면 여러분들이 이 거리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루트에 x2-x1에 이렇게 쓰잖아요. 물론 y도 쓰지만 그럼 나는 뭐냐면 얘들아 뺀 거를 제곱하고 루트를 취하는 순간 결국 그 녀석이 이 둘 사이 뭐가 되죠? 거리가 되죠. 분산이 뭐라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가 뭐라고요? 변수에서 뭐 뺀 거?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이잖아요. 그거에 뭐 취한 거야? 루트를 취한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저게 결국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이 녀석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가 단위를 맞추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다 잘 이해하시라고 부연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건데 두 번째는 표준 편차가 정말로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표준이 괜찮아? 네. 일단 여기까지. 가 본격적인 통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살짝 책만 이렇게 살짝 본 거예요 지금. 아 이런 게 목차로 있구나 지금 그런 거 본 거예요. 이것보다 2교시 할 내용이 정확하게 한 2.5배 어렵습니다. 괜찮으세요? 요런 배경식. 그래서 이따가 이제 2교시 때는 이런 걸 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좀 중간중간 말을 섞을게요. 오케이 고생들 했습니다. 1교시 여기까지. 큰일 났네. 그래 준야 군대 갔을 때는 어떤 게 힘이 되냐면 이 친구들이 써주는 편지가 힘이 돼요. 가람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놓고 있어. 뭐가 있냐? 가기로 하는 면제만. 누구랑 가람이랑? 그래. 아, 그러니까 래퍼가 되면 무조건 면제돼. 딱 들어갔다가 정신병 걸렸다고 개그락하고 불가서 제대받을 거. 들어가서 뭐 영민 쌤이 얘기했다고 그러네. 스윙스 개 싫다면서. 들어가서 뭐 스윙스 메타. 스윙스 메타. 영민 쌤은 무슨 병이었대요? 네? 몰라. 그래? 기한 쌤 왠지 행정병이죠. 호병. 제일 꿀빤 사람은 석훈 쌤. 쌤 간호. 아니야. 석훈 쌤은 그거 의무병. 의무병. 태열 쌤 취사병이야? 근데 취사병 빡세다. 빡세. 취사병 빡세요? 저도 좀 꿀빨았고요. 저도 운전병. 저는 운전병.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반 사병들이 이제 훈련해야 되면 이동해야 되잖아. 난 이제 그거 태워주는.
그리고 나는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걔네들이 훈련할 때 저는 차에서 쉬죠. 난 그래서 바로 면허 그래서 운전병이 제일 개꿀이에요. 운전병. 딴 근데 그래도 운전병은 운전이라도 하잖아. 그것조차 안 하는 병이 의무병이에요. 의무병은 운전병이 몰아주는 병원 차 타고 그래서 항상 항시대기 하고 있는 거지. 애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의무병은 다치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운전이라도 하지. 근데 의무병 자격이 있어요? 그냥 공부 잘하면 돼요. 유태쌤 의태쌤이 박혁포. 포경이 제일 근데 생각보다 병 많아요. 그래서 또 생각보다 꿀은 그 목욕탕 관리병. 네? 목욕탕 아저씨처럼 오면 에이 여기 하면서 키 주는 사람. 얘도 밀어줘요. 아니야. 그냥 누워. 그리고 이제 PX병. 편의점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운전병에서 이제 운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면 1호차 운전병으로 착출되죠. 대대장 몰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그냥 운전병. 근데 나를 꿀 빨았어요. 선생님은 또 부대가 괜찮은 데가 나왔어서 부대가 좀 좋은 부대였어서 부모님이 힘을 좀 써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는 인맥이 있으면 잘 해가지고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좋은 한 세 번째? 한 세 개 안으로 꼽혀요. 시설이. 그래서 저는 한여름이면 개 덥잖아요. 근데 저는 침낭 안에서 잤어요. 한여름에.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줘. 그리고 저희는 운동장도 따로 있었고 배드민턴장 따로 있고 풋살장 따로 있고 농구장 따로 있고 배구장 따로 있고 족구장 따로 있고 목욕탕 따로 있고 그리고 위닝 게임장 따로 있고 노래방 따로 있고 싸지방 따로 있고 오락실 따로 있고 뭐 이랬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래가.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선임이 좋아요. 선임. 저는 그래서 근데 제가 첫날에 이미지를 잘못 지켜가지고 군대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남자들이 되게 유치해요. 이 여자들이 유치한 게 아니고 남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 사소한 걸로 꼽주고 졸라 갈고 이런 게 남자들이 또 개 잘한단 말이야. 제가 군대 좀 늦게 갔어요. 23세 갔거든요. 근데 내가 자대 배치를 받고 군대에서는 연등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자유롭게 좀 TV를 보게 해주는. 근데 나는 마침 우리 때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위에 의태쌤 때는 하루만 늦게 가도 다 후임이야. 근데 저 때는 한 달 동기제였어요. 4월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다 동기. 내가 자대를 가니까 4월에 입대한 친구들만 모여서 생활관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군대가 좀 바뀌고 있는 문화였던 거야. 만약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거기 막 선임 입고하면 잘 때 불편하잖아. 그래서 딱 동기들만 쓸 수 있었어요. 연등 시간이어서 책상에서 이러고 이제 TV를 보고 있었어. 나 걸려서 4시간 혼났어요. 지금 내가 뭘 잘못했게? 앉아서 다리 얘기 한번 해줬구나. 다리를 꽈서요. 감히 일병밖에 안 된 놈이 다리를 꽈? 네 맞선임 누구야? 하면 내 맞선임 오고 네 맘맞선임 누구야? 오고 해가지고 개 털렸어요. 19살한테. 야 송민석 이병 송민석 나보다 4살 어렸거든요. 족같냐? 아닙니다. 근데 너 표정 왜 그래? 웃어. 예. 졸라 갈군다 진짜. 그랬었죠.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많이 군대 생활이 핀편이에요. 우리 그 부대에서 제일 왕고참이 23이었거든. 근데 그 왕고참이랑 내가 빨리 친구를 먹었어. 왕고참이 좀 성격이 괜찮기도 했는데 그냥 말 없을 때는 그냥 편하게 뭐 예를 들어 이름이 석훈이면 석훈이라 해가지고 그냥 말을 놓고 지냈지. 말을 놓고 지냈지. 그래서 좀 편하게 지냈어. 근데 그거를 당연히 애들이 시기 질투할 거 아니야. 왜냐면 왕고참은 한 4달 후면 나가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그 다음 왕고참. 그 다음 한 6, 7개월을 또 왕처럼 군림할 그놈한테 잘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 왕고참 그 한 명 밑으로 나를 혼냈던 그놈 포함 한 6명이 그 다음 왕고참이 된 애들이었어요. 얘네가 한 이제 6, 7개월 이제 왕들이 돼. 내가 한 게 예를 들어 민기면 민기 상병님 이번 주 주말에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아무것도 안 한다. 혹시 같이 외박하시겠습니까? 내가 6, 7명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놓고 그냥 이틀 동안 푸짐하게 고기 대접하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딱 고기 대접 원하는 거 다 사줬어. 그리고 복귀하는 날 우리 아빠가 이제 차 태워서 큰 차에 태워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복귀시켰거든요. 들어가는 날 이서봐 그냥 우리한테도 말 놔라 해가지고 나는 왕고참 그 다음 왕고참 한 1년치 선임들한테 다 말을 놨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엄청 시기 질투했어. 어떤 걸 할 때 청소할 때 민서봐 넌 그냥 일로 와라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그렇게 민서바라고 부르는 애가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네! 하고 이제 간 거죠. 19살짜리가 부르는 거야. 민서바 일로 와라. 이병 송민서바 하고 이제 가는 거지. 넌 좀 여기서 그냥 쉬어. 쟤네 어차피 인원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좀 쟤네는 졸라 싫어하죠. 근데 뭐 어차피 같은 동기인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 뺐어요. 엄청 좀 편하게 군 생활을 했지. 그리고 나는 이제 소대장이랑도 좀 친해져가지고 소대장이랑도 한 살 위였는데 몰라 어떻게 잘 친해졌어. 형이라 해. 소대장한테도 형이라 했어. 그래가지고 잘 했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없어도 의무병은 개꿀이다. 가보자. 근데 군대 가면 진짜 별의별 일 많아. 진짜 힘들어. 아무래도 갇혀서 생활하니까. 그리고 세상 또라이들이 많아요. 군대 가면 진짜.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한번 했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나는 군대 가서 제일 좋았던 게 총 쏘는 경험을 하는 게 좋았거든. 실탄 쏘는 거. 왜냐면 언제 해봐. 그잖아. 물론 그걸 장난으로 쏠 수는 절대 없어요. 당연한 거야. 실탄이 들어있는데 잘못하면 사람 죽잖아요. 당연히 엄청 긴장되면서 하지만 이 총을 진짜 쏘는 경험이 안 해보니까. 근데 거기에 꼭 또라이들이 있어요. 진짜로. 교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못하는 또라이들이 있다니까. 진짜 있어요. 총을 딱 하면 원래 총을 어떻게 들고 있어야겠어? 총이 이렇게 있어. 총을 어떻게 들고 있어야 돼? 위로 향해야 돼. 위로. 실수로 쏘면 펑 하고 위로 쏴야지.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나영주 같은 애 있잖아요. 야 나영주 이병 나영주 뭐 이런 거야. 총구를 하늘로 향해야 되는데 이게 뭐 개또라이인가 봐. 이병 나영주 야 총구 하늘로 다 이렇게 오죠. 죄송합니다 착각 말면서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꼭 있어. 그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그 총 사고 많이 나잖아. 근데 진짜 많이 나요. 이게 그냥 그냥 오히려 막 이렇게 노는 애들, 양아치 애들, 걔네들은 안 그래. 정말 착한데 아무 생각 없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사고를 해요. 어이구 탕 쏘는 거야. 미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수류탄도 던져요. 파이어 인 더 홀. 수류탄도 던지는데 수류탄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걸쇠가 있어요. 그럼 너네 그 소화기도 그냥 누르면 안 나오잖아. 안전핀을 뽑아야 되는 거 알죠? 여기 이렇게 안전핀이 꽂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누르면 요게 살짝 벌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안전핀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꽉 잡고 안전핀을 뽑으면 돼. 근데 이러고 있으면 안 터져요. 근데 내가 이거 손을 놓는 순간 요 고리가 쪼여져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게 힘을 안 주면 이렇게 나가는데 내가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손을 놓으면 이 고리가 팅 하면서 그냥 나가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한 5초 후에 터져. 봉 하고 터져요. 진짜 세게 터져요. 근데 안 터지는데 이렇게 잡고 있으면 겁 많은 애들 있잖아요. 왠지 내 건 불량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들면 여기서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우리 때도 있어서 한 4명? 어떤 걸 하냐면 요렇게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있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야. 한 사람씩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요렇게 서 있는 거야. 요 밑에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이제 강이야, 강.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튜브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교관이 옆에 서 있고
자 던질 준비 뭐 준비 던져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핑 뽑고 이렇게 하고 이제 던지면 돼. 그러면 어차피 던지는데 한 2, 3초면 던져지니까 여기 물 안에서 붕 하고 터지는데 이 물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폭발이 진짜 세서. 근데 이거 그냥 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막 이제 형주 같은 친구들이 쏘는 거지. 터질 것 같습니다. 안 터진다고. 터질 것 같습니다. 뭐 이래요. 잡고 저기다 던져. 그럼 이제 던지면 되는데 이렇게 던져야 돼요. 근데 정말 많은 애들이 행주 같은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떨궈지는 거야. 여기 떨궈지. 그러면 이게 여기서 기다리잖아요. 여기서 기다리면 보통 대다수의 소리가 이렇게 나요. 물속에서 터지는 거지. 근데 기다리고 있으면 팡팡팡팡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여기 떨궈졌을 때야. 그럼 거기서 이제 교관 소리가 들려. 야 이 병신 새끼야! 그러면 들려. 그걸 대비하고자 여기에 군대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야 돼.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떨궈진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렇게 툭 쳐가지고 이렇게 빠뜨리는 거야. 교관이. 근데 이제 이걸 괜히 행주 같은 애들이 세게 던져가지고 으아! 근데 탕탕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다 골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난 이 두 개가 좀 재밌었어. 네. 언제 던져보냐? 언제 써보고. 그리고 화생방. 화생방은 진짜 재밌을 거다.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저도 10년 전이네요. 남학생들이 어떤 역겨운 냄새를 생각하든 너네 상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어찌 못 도달해.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면. 왜냐면 우리 형이 나보다 군대를 먼저 갔으니까 난 다른 거보다 화생방이 좀 궁금했거든요. 형 어때? 진짜 역해? 네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역한 냄새를 생각을 하래요. 생각했다. 그거에 한 300배 돼 그리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가장 역겨운 냄새를 생각했는데 이거에 300배면 생각이 안 들잖아. 뭐야?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화생방을 맡아봤지. 이게 상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냥 남학생들의 모든 구멍이랑 구멍에선 다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침, 콧물, 눈물, 뭐 오줌, 뭐 다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친구는 그렇지. 잘못하면 지려요. 진짜로 오줌을 싸요. 진짜. 근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 그리고 막 방독면을 낀단 말이야. 근데 방독면을 끼면 이렇게 이쁘게 딱 다음 사람 위에 닦아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 개인의 방독면이 있는 게 아니고 니네 전에 왔던 너네 윗기수들이 썼던 방독면을 너네가 쓰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 걸려져 있던 걸 그냥 니네가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럼 방독면을 열면 막 침 떨어져요. 한 3, 4개월에 뱉었던 침들, 콧물들이 안에 있는 거지. 닦고 가라고 했는데 안 닦고 간 거지. 그 기분 더럽죠? 그럼 너네가 끝나고 나서 야 다음 사람 위에 닦어라고 하는데 너네도 그걸 당했잖아. 그럼 주변을 보면 막 코를 졸라 모아요. 그러면 툭 하고 뱉고 다시 나가. 어차피 뭐 쉬워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쓸 건데. 남자들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 쓸 건데? 그럼 졸라 섞어요 막. 그리고 막 흙 존나 넣어놓고. 그러니까 방독면의 기능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방독면을 나들이 썼죠. 어쨌든 딱 봤는데 더러워서 이제 다 물티슈로 닦고 썼어요. 근데 이것도 복불복이야. 정말 방독을 잘해주는 방독면이 있고요. 그냥 마스크인 게 있어요. 그냥 KF 부사 낀 거야. 그냥 방독의 기능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내가 처음에 잘못 조인 줄 알았어. 딱 들어갔죠. 그리고 다들 너네가 생각하는 거 다 해요. 숨을 오케이 쉬면 난 참아야지. 흡 하고 들어가요. 나도 그랬거든. 어차피 뭐 그 시간 동안 좀 참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안에서 교관이 말 걸어요. 야 권민기 대답 안 하냐? 권민기 권민기 대답하라고. 네! 하는 순간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돼요. 미쳐 막 되게 이상해.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근데 이것도 우리 때는 이게 방독면 여기 방독 기계 있거든요. 여과기가 이게 이렇게 돌리면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렇게 채우는 거야. 근데 여과기를 빼라 그래요. 그런 고통도 경험해 보라고 하거든.
그럼 여과기를 빼는 순간 이제 막 그 가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면서 막 눈물이 다 나와. 그렇게 정신이 해롱해롱한 상황에서 이 구멍이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상대편 걸 해주라고 해요. 그래서 2인 1조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남학생. 내 이 새끼가 평소보다 좀 싫었던 애야. 미안해, 니잘 안 돼. 계속 방송이가 안 잠가주는 거야. 아,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선임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얘가 좀 싫었거든. 죄송합니다. 그래서 계속 딴 데서 꽂았죠. 근데 야 빨리 죄송합니다. 이게 구멍이 여긴가요? 그래서 막 결국 그 선배는 4분 동안 계속 마셨어요. 뭐 나와서 죄송하다 했지 뭐 어떡해. 뭐 때릴 순 없잖아. 죄송합니다. 정말 못 찾았다. 준우야 잘해야 된다. 알겠지? 그런 와중에 딱 편지를 저녁에 딱 받으면 눈물 난다고 이제. 자 보자 얘들아. 우리 오늘 딱 요것만 좀 할게요. 제일 용은 면제 받으세요. 면제. 오늘 저 많이 안 할 거고요. 딱 내용 하나만 할 건데, 자 이산확률 변수와 뭔 말인지 모르겠죠? 확률 분포표 라고 하는 내용이 통계의 첫 시작이에요.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 다음 시간에 요 내용 조금은 짚고 시험 볼게요. 금요일에. 알겠죠? 혹시 우리 다경이 기억하려나? 이산확률 변수가 뭐지 우리 다경이? 훌륭합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의 오늘 수업의 목표는 남은 시간 동안 이산확률 변수가 무슨 말인지 아는 거. 그거면 끝. 알겠지? 오늘은 딱 그 정도만 할게. 준우야. 예시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반에 10명이 있어요. 확통 뭐 10명 정도가 있죠? 이 10명이 확통 테스트를 세우나 봤다라고 치자. 자, 100점 몇 명이라 칠까 세우나? 한 명. 넌가요? 저희 확률이 살짝 높죠. 아 그래요? 90점 몇 명? 3명. 3명. 요 4명 안에 들어있나요? 아니. 아 그래요? 80점 몇 명? 6명. 5명으로 하자. 1명 정도는 좀 보내자. 자, 70점. 너무 과한 것 같아. 60점. 1명으로 하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는 그동안 평균을 구할 때 다 더한 다음에 전체 명수로 나눠져. 근데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그렇게 평균을 구할 일이 없을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눈 감고 저 10명 중에 아무나 한 명을 뽑았어. 얘가 100점을 받은 놈일 확률은 10분의 1. 느낌 이해돼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10명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치면 원래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않겠니? 100 점을 받은 애들이 1명이야. 90 점을 받은 애들이 3명이야. 80을 받은 애들이 5명이야. 행주야 봐봐. 그 다음 미안 얘들아 이거 4명 2명으로 좀 바꿀게. 80점을 받은 애들이 4명이야. 그 다음 플러스 60점을 받은 애들이 2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지 않겠니? 이게 총점이겠죠? 근데 얘를 형주야 몇으로 나누면 돼? 10으로 나누면 돼요. 이게 우리가 원래 구하던 평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걸 이렇게 써도 평균인 거 이해되세요? 이렇게 찢어도 되는 거 이해돼? 그러면 내가 이걸 좀 찢어볼게요. 100 곱하기 10분의 1. 느낌이 조금 오시면 좋겠는데
90 곱하기 10분의 3 80 곱하기 10분의 4 60 곱하기 10분의 2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이게 평균이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얘들아 봐봐. 이때 10분의 3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90점을 받을 확률인 거지. 내가 10명 중에 1명을 뽑았을 때 그 놈이 90점을 받은 놈일 확률. 그게 3명이었기 때문에 10분의 3 이렇게 된 거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이제 정리할게요. 다시. 내가 우리 반 애들의 점수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애들은 10명이었지만 그 애들의 점수는 무조건 몇 점 아닌 몇 점 아닌 몇 점 아닌 몇 점이야? 100점, 90점, 80점, 60점 중에 하나로 가겠죠. 무조건. 즉 우리 반 애들 점수는 어차피 이 중에 하나야. 이렇게 메인이 되는 요 녀석들 있죠. 100, 90, 80, 60 이런 걸 우리가 변수라고 해요. 변하는 수. 우리 반 애들에 대해서 수학 점수를 조사를 했을 때 그 점수들은 이 4개 중에 하나야. 몇 개 중에 하나라고? 4개. 4개라고 셀 수 있죠. 4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셀 수 있는 걸 통계에서는 이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산 변수인데 주어져 있던 요 상황을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보면 이와 같아요. 우리 반 애들의 점수를 내가 변수 x라고 좀 치면 변하는 수. 그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총 4종류가 가능해. 100점일 수 있고 90점일 수 있고 80점일 수 있고 60점일 수 있어. 우리 반 애들의 점수는. 그리고 그 100점을 받을 확률이 10분의 1이고 90점을 받을 확률이 10분의 3이고 80점을 받을 확률이 10분의 4이고 60점을 받을 확률이 10분의 2야. 그래서 그 변수들 밑에 그 변수가 나올 확률들을 적어놓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변수들은요 각각의 밑에 있는 확률에 대응하는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불러. 그런데 4종류가 있어요. 셀 수 있어요. 이산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주어져 있는 이런 값들을 이와 같이 표로서 정보를 제공할 때 이 표를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표가 주어져 있을 거고요. 이런 표를 바탕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통계의 첫 번째 파트예요. 괜찮을까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조금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준우찡, 이산확률 변수는 뭐라고요? 셀 수 있는. 네, 셀 수 있는 변수.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표로서 좀 주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엔 여기에 합계 이렇게 좀 쓰여집니다. 잘 들어봐. 여기 밑에 있는 거 다 더하면 얘들 얼마 나올까? 1. 왜냐면 전체분의 전체니까요. 그치? 자, 그래서 요 밑에는 여기 표시 방법도 좀 알아야 돼요. 자, 확률을 적는데 확률 변수 x가 i번째에 해당이 되는 녀석일 때의 확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 x1에 대응하는 확률을 적고요. x2에 대응하는 확률을 적고요. x3에 대응하는 확률을 적고요. 댕댕댕댕댕 xn에 대응하는 확률을 적고요. 다 더하면 1이고요. 이렇게까지. 괜찮을까요? 오늘 딱 하나만 할게요. 자, 이것들에 대해서 세윤아, 네. 우린 뭐를 구해보겠다고?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좀 구해볼 건데,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여기서부터 할 것 같기는 한데 첫 번째는 평균이요. 평균을 우리가 영어로 준우야 뭐라 불러? 에버리지. 빼고. 평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무슨 값이라고도 부르지? 우리 타경아? 대표값도 그렇지 기대값이라고도 불러요.
기대하는 값. 기대? 영어로 뭐지? 먼테이션? 먼팩테이션? 익스땡땡? 발음. 다 얘기해주지 않았나? 자, 하여튼 뭐 그런데요. 봐봐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쓰냐면 평균을 이건 이제 아셔야 됩니다. 2 괄호하고 x 요렇게도 좀 우리가 씁니다. 저걸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약속이야. 확률 변수 x의 평균 이런 소리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면 누구의 평균 세우나? X제곱에 x제곱의 평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x 더하기 1의 평균 이런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세훈아, 예. 우리는 이거의 평균을 구할 때 얘들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다라는 건 동의하세요? 납득이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합의 기호로 무슨 말? 시그마. 자, 우리는 이때는 주로 변수를 i를 많이 써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xi 이렇게. 잘 들어. 내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이런 표가 주어져 있을 거야, 문제. 그러면 그거의 평균을 구할 줄만 알면 돼. 근데 내가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야. 그럼 걔네들은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게 뭐라는 걸 알아야 돼, 준우? 평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린 또 하나 더 평균을 얘들아 영어로 mean이라고도 한대요. mean. 그래서 우리가 주로 평균을 m이라고도 좀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해보면 기본 문제 좀 보자. 1번. 다음 표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거래요. 그런가 봐요. 근데 문제에서 뭘 거라고 얘기했냐면 p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같거나 작대요. 쫄지 마시고 거기 지금 확률 변수 x가 뭐뭐뭐뭐예요? 1, 2, 3, 4.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1, 2, 3 확률 구해봐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3분의 1과 4분의 1과 a 다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우리가 a를 찾아야 되네요. 근데 밑에 거 다 더하면 얼마니까? 1이니까 거기 해설 보세요. 밑에 거 다 더한 게 1이니까 그걸 이용하면 a 값이 60분의 13이 나오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의 1과 4분의 1과 60분의 13을 더해서 5분의 4라고 답을 내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근데 우리는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전체 확률 1에서 4에 대응되는 5분의 1만 빼도 된다. 여사건으로. 그게 두 번째 폴인 거고. 세훈 이해돼? 아. 괜찮으시죠? 그러면 발전 문제 1번 보시면 저것도 딱 보니까 밑에 있는 거 다 더했을 때 몇 되는 거 쓰면 돼? 1.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왼쪽 거 2개 더해주시면 답이 없겠지. 잔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오늘 저랑 기본 문제 2번을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110조까지만 금요일까지 해오세요. 자, 저랑 기본 문제 2번을 좀 보자. 금요일 시험 봅니다. 경우의 수 2교시에. 금요일까지 세윤이가 잘 지켜오면 우리가 커피 한다? 커피? 맛있는 거 사줄게, 세윤아. 네. 대신에 다음 주가 돼서 너가 완전히 막 맨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석하고 이러면 이제 그 식사에 넌 없다. 알겠지? 자, 보자. 확률 변수 x 뭘 구하래요? 평균. 그럼 a부터 찾아야 돼요. 요거 4개 다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1. 근데 이렇게 2개 더하면 2분의 1이니까 2개 더해서 2분의 1 되면 되네요? 쓱쓱 지우고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곱하고 더해주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요, 가람아. 그냥 이럴 때는 얘들아 이걸 다 통분시켜주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12분의
12분의 이런 식으로 통분을 좀 시켜놓는 게 저는 좀 편한 것 같고요. 그럼 곱하고 더하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자, 둘 곱하면 6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2네요.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얼마? 7.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구하겠다라는 거지.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너무 걱정하신 것만큼 어렵진 않으시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통계에서 약간의 한 5% 정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5번) 맞춘 친구들만 제가 보내줄게요. 발전 5번 풀어보자.